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12신살 강의, 12신살 강의 중에, 삼합의 이론과 12신살하고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삼합이라는 게 좀 삼합. 자, 12신살 강의를 이해를 하려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사주 이론을 선행해서 알고 있어야 수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삼합 이론이었고요. 두 번째가 12운성 이론이었습니다. 자, 삼합이라는 것은 이 어떤 자연의 운행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인간 어떤 사의 어떤 기승전결 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삼합은 크게 목화 금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목의 삼합은 우리가 이제 삼합은 생황묘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목의 삼합은 해, 묘, 미. 그다음에 화의 삼합은 인호술.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12신사를 이해하는데 좀 수월합니다. 자, 금의 삼합은 사, 유축. 그 다음에 수의 삼합은 신자진. 각각 첫 번째, 자, 인신사해가 생지라고 할 수 있고요. 자오묘유가 왕지. 자, 진술축미, 순서대로 미술 축진인데, 진술축미가 이제 묘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삼합에서 이 목은 간목과 을목을 모두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목은, 목 중에도 간목을 뜻한다고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화는 천간에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자, 병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금은 양간인 경금, 수는 양간의 수인 임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을목은, 자, 을목과 나머지 음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 12지지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목운동, 화운동, 금운동, 수운동을 하는 그 천간에 이 글자가 간목과 을목이 해묘미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자, 간목. 자, 간목은 어디에서, 12운성적으로 어디에서 장생하죠? 자, 여기 해수에서 장생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생, 목욕, 자수에서 목욕, 관대, 걸록, 임목에서 걸록하죠. 제왕, 갑진새, 사오미에서 병사묘에 어떤 새떼기를 거쳐서 신유술의 절대양의 자,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개수를 한번 써볼게요. 개수 파란색으로. 자, 개수는 어디에서 장생하죠? 묘목에서 장생합니다. 그쵸? 장생. 그래서 이 양간은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자, 음간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모양을 보이는데, 그래서 생지, 왕지, 묘지만 써보면 개수 같은 경우는요, 묘에서 장생을 하고요, 해수에서 제왕지입니다. 그리고 미토에서
묘의 기운을 갖게 돼요. 이걸 제가 이제 쭉 다 안 쓰고 이 순서대로 써보면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 간목과 개수는 우리가 해묘미 운동을 한다. 개수는 수라고 신자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해묘미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요 묘, 해, 미에서 자,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생지, 왕지, 묘지를 뜻하거든요. 개수 같은 경우는 해수에서 제왕 하고 묘에서 장생, 미에서 묘지를 갖긴 하지만, 간목은 해수에서 장생, 묘에서 제왕, 미토에서 묘지로서, 묘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갔는데 묘해미 운동이냐 해묘미 운동이냐 해서 생지, 왕지, 묘지를 생왕묘를 갖고 있는 삼합, 그 갑계를 해묘미 운동을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다음은 자, 병화다. 자, 병화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자, 병화는 어디에서 장생하죠? 임목에서 장생합니다. 생. 그쵸? 그 다음에 어디에서 제왕하죠? 오화에서 장생이고, 술토에서 묘지로 들어갑니다. 병화와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같은 12운생의 흐름을 갖게 되고, 을목. 자, 을목은 오화에서 장생하고요. 임목에서 제왕지, 술토에서 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 오, 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 무토, 을목은 인, 오, 술 운동에 삼합의 이 운명성을 갖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 자, 경금 같은 경우는 사화에서 장생을 하죠. 유에서 제왕지, 축에서 묘지에 들어가고, 자, 정화. 자, 정화 같은 경우는 정유 장생이잖아요. 생, 왕, 묘. 그래서 경금하고 정화하고, 이 기토 같은 경우도 화토동법으로 정화와 같은 운동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 기, 정은 삼합의 사유축, 금 운동을 같이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 유, 축 운동을 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임수와 신금이 남았죠. 자, 임수 같은 경우, 자,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한다고 했죠. 자수에서 왕지, 진토에서 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일수인 신금 같은 경우는요, 자수에서 생지, 신금에서 제왕지, 진토의 묘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 자, 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임수하고 신금은 삼합운동의 수운동인 신자진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일간 기준 12신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종합을 하자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해묘미 운동을 하는 일간은 뭐가 있다고요? 갑하고 개수가 해묘미 운동을 하고, 삼합의 화운동인 인호술 운동을 하는 것은 자, 병, 무, 을이 인호술 운동을 한다. 금운동인 사유축 운동을 하는 천간의 경, 기토, 정화. 신자진 수운동을 하는 천간의 임수와 신금. 여러분들이 요거는 머리에 탁 메모리에서 저장을 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일간 기준 12신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12신살은 12운성하고도 그 의미라든가 그게 이제 맥이 같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운성과 12신살, 12운성을 먼저 써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제 절지죠, 절. 그 다음에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이렇게 순으로 흘러들어가서 다시 묘 다음에 절지로 이어지는데, 이 12신살도요 절지가 겁, 재, 천살, 지살, 년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그래서 절지와 겁살하고 그 어떤 심리라든가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고, 태하고 재, 절태하고 재살, 양하고 천살, 장생하고 지살, 목욕하고 년살. 년살은 우리가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관대하고 월살, 골록하고 망신살, 제왕하고 장성살, 쇠지하고 반한살, 병지하고 역마살, 사지하고 육해살, 묘지하고 화개살이 그 의미를 같이 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겁, 태재, 양천, 생지, 용년, 대월, 롱망, 왕장, 세반, 병역, 사육, 묘화.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순서를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12신살은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이렇게 순서로도 입에 붙여서 외워놓으시고, 절겁, 태재, 양천, 생지, 용년, 대월, 롱망, 왕장, 세반, 병역, 사육, 묘화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입에다 붙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붙여 놓으시면 나중에 일간 기준의 신사를 도출을 할 때 바로바로 이제 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11신살하고 12운성하고 이런 어떤 관계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조금 이쁘게 좀 그려봤는데 여러분들 12신살은 삼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삼합의 이론을 따라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합은 어떤 공동 운명체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영업사원과 생왕묘가 있잖아요. 각 목화 금수에 따른 생지의 어떤 시작하는 기운 영업사원 같은 왕지인 사장, 그쵸? 묘지인 참모나 어떤 이렇게 정리해주는 어떤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 운명체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삼합을 또 이해하면서 계절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가을, 봄을 우리가 목이라고 하고 여름을 더운 여름을 화, 수확하는 가을을 금, 저장하고 압축하는 겨울을 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12신살은 연지 기준이 1번이고요. 2번이 일지 기준. 3번 일간 기준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연지 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주 원국 해석할 때 연지를 기준으로 월지나 연지, 월지, 일지, 시지에 12신사를 봐줌으로써 어떤 그 시기에 금요일적으로 어린 시절, 그쵸? 학생 시절, 그 다음에 20대 이전은 연지의 어떤 그 금요일시적인 나이를 뜻하는 것이고요. 월지는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 그쵸? 그리고 일지 같은 경우는 40대에서 50대까지의 이 중년의 시기를 뜻하고, 시지 같은 경우는 60 이후의 노년을 뜻하니까 그 12신살적인 그 의미를 그 연월일시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플러스 연지 기준은 세운, 대세운, 연지 기준으로 대세운이 들어오면 그 기준을 보는데, 그거는 연지 기준은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해주냐면 조상이나 국가가 부여한 거역할 수 없는 기운이라고, 우리가 기운적인 요소로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예측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일지 기준은, 자, 예를 들면 지금 계묘년이잖아요. 운으로 들어왔을 때 계묘년이다. 그러면 갑진, 예를 들면 64년생 갑진년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요 갑진 일주를 가진 사람한테 이 계묘년은 어떤 의미냐면 6회살로 들어오는 겁니다. 6회살. 그러면 이 일지 기준은 내 개인적인 몸 또는 배우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떤 12신살적인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딱 12신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2신살도
십성과 궁성과 십이운성을 같이 읽어주면서 육해설적인 기운을 읽어주면 되고, 자, 일간 기준은 예를 들면 간목한테 간목 일간이잖아요. 그럼 묘가 제왕이면서 장성살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보는 겁니다. 장성살 일간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중심이 되는, 그쵸? 일간은 12운성적인 심리와 함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성 포함해서. 그러면 갑한테 묘가 들어온다는 것은 겁재의 기운이죠. 양인의 기운이니까 어떤 재성 분탈이 날 수도 있고요. 내 뿌리가 강하게 들어오니 독립을 하거나 뭔가 내가 책임질 일,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생기면서 12신설적인 기운으로는 장성살이니까, 장성살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뭔가 책임지고 총대 맬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같이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합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워보면 일단은 우리가 연지로 본다는 것은 띠를 본다는 거잖아요. 띠. 그러니까 띠가 예전에는 되게 중요했는데, 예전에는 일지 기준으로는 12신사를 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도래했고, 그 다음에 조상이나 할아버지 조부모보다는 내 의지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하니까 일간이나 일지 기준으로 보는 관법이 발달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예를 들면 연지 기준이다 그러면 내가 해묘미에 내가 해묘미 띠를 갖고 있다. 해는 돼지띠, 묘는 토끼띠, 미는 양띠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에 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내 그룹이라고 표현할게요. 내 그룹이다. 그쵸? 자, 그러면 목생화 하잖아요.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옵니다. 이거는 나의 앞그룹, 내가 앞그룹. 그 다음에 봄이 오기 전에는 겨울이잖아요. 내 뒤에 있는 내 뒤에 뒷그룹. 자, 그리고 가을은 나의 반대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가을은 내 반대 그룹. 그러면서 이제 반대 그룹이면서 충하니까 충 그룹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자,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돼지띠든 토끼띠든 양띠다. 그러면 나는 내 그룹은요 지장화가 됩니다. 지장화. 그러니까 내 지장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에 붙여요. 내 지장화. 그렇죠? 자, 지는 지살, 장은 장성살, 화는 화개살.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12신살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도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다음 그룹은 봄 다음에는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그룹은 망, 육, 천입니다. 자, 인오술은 망육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은 망신살, 육은 육해살, 천은 천살. 그래서 이 지살, 장성살, 화개살은 나랑 같이 가는 내 그룹이고요. 이 앞그룹, 이 여름 화그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보다 조금 앞서가 있는 그런 그룹이고요. 내가 거역할 수 없는 내 상위 그룹입니다. 상위. 나보다 상위 포지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 뒤에 있는 뒷그룹은 하위. 내 하위 포지션이다. 그래서 수는 겨울 다음에 이제 봄이니까 내 하위 그룹, 뒷그룹은 겁, 년, 반. 그래서 저는 이제 겁년반, 겁은 겁살, 년은 연살, 반은 반한살.
그런데 이렇게 외워놓았어. 검년반이다. 신자진이 해묘미 기준으로는 검년반이구나. 자, 봄과 가을은 어떤 이 오행의 계절적인 느낌으로도 반대 느낌이잖아요. 봄은 새싹이 돋아나면서 시작하는 기운이지만 가을은 걷어들이고 수확하고 이제 이 결실을 맺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내 반대 그룹이고 이 반대 그룹은 사해충, 묘유충, 충미충으로 충하는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반대 그룹은 역제월입니다. 역제월. 그래서 반 역제월, 뒤 검년반, 앞 망육천, 역은 역마살, 제는 제살, 월은 월살. 이게 같은 포맷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조금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이해를 해놓고 외워놓으면 어떤 글자가 어떤 연지든 어떤 일지든 여러분들이 십신살이 바로바로 1초 만에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때 내 지장하고 앞에서 망 잘 보면 6천만 원 준다. 앞 망 6천. 전 이렇게 외웠어요. 처음에. 자, 뒤에 있는 겁나는 애들, 일진 여자애들 어떤 걸로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년반, 겁나는 여자애들이 그 일진 여자애들이 몰려있는 반이다. 뒷골목에, 뒷그룹에. 그리고 여기는 반대는 반역저들은 제월이가 있다. 반역제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외워놓으셔라. 자, 예를 들면 하나만 이제 몇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어보면 일지 기준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연지가 연월일시 이렇게 있으면 유구 진이고 묘다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자수는 네 그룹이 이제 이거 연지 기준입니다. 연지 하나만 해볼게요. 연지 기준이다고 하면 자수는 자, 자수로 하면 안 되겠네. 잠시만요. 자, 여기가 묘고 여기가 자다. 그럼 내가 묘잖아요. 그러면 묘니까 이게 장성살이 됩니다. 장성살. 그러면 자는 신자진 내 하위에 그쵸? 내 뒤에 있는 그룹 신자진의 중간 글자니까 검년반의 연살이구나. 연살. 자, 진은 내 뒷그룹의 신자진. 진은 그래서 반한살이구나. 자, 유는 자, 나는 목인데 유는 사유축, 금이잖아요. 사유축은 금의 중간 글자니까 역제월 제살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일지 기준이다. 일지 기준이다 그러면 미 예를 들면 뭐 기미일주가 있다. 그쵸? 여기 오하다. 축이다. 신이다.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일지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 일지. 자, 일지 일지에 뭐가 있어요? 미토가 있잖아. 미 하면 여러분이 뭘 띄워 올려야 된다? 희묘미를 탁 띄워 올려야 머리에 딱 띄워야 돼. 미는 지장화. 화개살이구나. 오 하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오. 인호술은 여름. 화. 반대 앞그룹이니까 앞그룹은 망육천. 앞에서 망 잘 보면 6천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망육. 오니까 육해살. 자, 축은 축하면 사유축을 띄우르라 했죠. 사유축 하면 금의 마지막 역제월. 월살이구나. 그쵸? 그러면 신은 나는 해묘미 봄이고 신은 신자진 겨울 수의 생지니까 이게 겁살이구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연지 기준으로 하면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걸 볼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목 기운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요걸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네 그룹이 여름 화의 인옷을 그룹이다. 그쵸? 가을은 앞 그룹, 내 상위 그룹이다. 나보다 앞서 있는 상위 그룹이고, 그러면 화 기준으로 화 이전에는 봄이 있었잖아요. 봄이니까 내 뒤 그룹, 내 하위, 나보다 좀 하위 그룹. 자, 겨울은 내 반대 그룹.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인옷을 띠다. 인옷을. 그러면 호랑이띠, 말띠, 술은 개띠잖아요. 인옷술은 삼합의 인옷술 띠거나 일지에 있으면 지장화가 됩니다. 지장화. 지살, 장성살, 화개살. 그럼 내 다음 여름 다음에 가을이니까 인옷을 다음에 내 다음 앞그룹, 그쵸? 은 망육천. 그 사유축이 망육천이 됩니다. 망육천. 자, 그러면 내 이전에 하위그룹 해묘미는 검년반, 검살, 연살, 반한살이 되는 것이고, 자, 여름의 반대는 겨울이잖아요. 덥고 춥고 하니까 그 반대 그룹은 역제월. 반역 저절은 제월이 역제월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같은 포맷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내 반대 그룹.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사주가 있어요. 뭐 정사일주다. 뭐 일간은 크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런 사주가 있을 때 일단은 여기에는 연지 기준, 밑에 일지 기준으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오하니까 오하면 뭘 떠올리라고요? 지장화. 그쵸? 그럼 인호수를 떠올려야 돼요. 그럼 이게 장성살. 자, 묘는 해묘미를 딱 떠올립니다. 해묘미는 봄. 나보다 앞그룹이구나. 봄이구나. 그리고 묘는 검년반. 연살이구나. 자, 사는 사유축을 떠올려줘. 사유축. 금이면 나의 다음 그룹이네. 내 여름이니까. 그러면 사유축은 망육천이니까 망신살이네. 지금은 그 의미를 알기보다는 빨리 도출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자고요. 자, 오화. 자, 오화 기준으로 자는 신자진. 자하면 신자진을 딱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 수구나. 신자진이니까 자는 역제월. 제살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도출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일지 기준으로 한번 보죠. 일지.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하고 안 맞을 수 있어. 자, 사유축이니까 그러면 금 기운이다. 금이 중심이구나. 이제 요거 다음 챕터에 이제 금이 할 건데, 그러면 지장화니까 일지 기준으로 하면 요게 지살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그리고 요 묘는, 자, 사유축은 금이고 해묘미니까 반대 계절이잖아요. 묘가 이 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묘는 반대니까 반대 역제월. 이게 제살이구나. 자, 오화는, 자, 사유축은 가을이고 오는 인옷을 여름이니까 내 가을의 이전 그룹이니까 검년반. 이게 연살이구나. 그쵸? 자, 그러면 자수는 사유축은 나고 자는 신자진 겨울이네. 그러면 내 다음 그룹이니까 망육천이구나. 이게 육해살이구나. 이게 지금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는 게 이 정상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인옷을 띄거나 자, 인옷을 일지를 갖고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연반, 지장하, 망육천, 역제월을 착안하면 되고, 자,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기준이 배 기준 사유축입니다. 사유축. 자, 사유축이다 그러면 네 그룹이잖아요. 네 지장화, 앞그룹, 앞 망육천, 뒷그룹, 뒤는 뒤 검연반. 자, 반대, 반 역제월. 자, 금 사유축. 나는 내가 뱀 띄거나 닭 띄거나 소 띄일 때 또는 내 일지에 사화나 유금이나 축이 있으면 무조건 지장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금 다음에 수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니까 신자진 하면 망육천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되고, 인옷을 하면 가을 전에 여름이었으니까 인옷을은 검연반. 그 다음에 금의 반대, 수확하는 가을의 반대인 씨 뿌리는 봄에는 역제월이구나. 자, 예를 들면 또 샘플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예를 들면 축이다. 축, 술, 해, 자, 뭐 정해 뭐 이런 예를 들면 사주가 있다. 그러면 12진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일단은 연지 기준, 그 다음에 일지 기준 밑에 써보는데, 자, 축 하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사유축. 사유축은 지장화. 이게 화개살이구나. 연지는 화개살이고, 자, 술 하면 여러분 뭘 떠올려야 돼요? 술, 인호술이구나. 검연반. 반한살이네. 해는 해묘미를 떠올려야죠. 해묘미. 해묘미는 봄에 목에 역제월이니까 해 역제월. 역마살. 그 다음에 자는 신자진. 신자진은 내가 하는 가을이고, 신자진은 겨울에 중앙글자니까 망육천이니까 연지 기준으로는 이렇게 풀리는구나. 자, 그럼 이제 일지 기준으로 한번 써봅시다. 일지 기준.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반복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이건 스스로 써서 몇 번 연습을 해보면 금방금방 도출이 돼요. 손으로 이렇게 뭐 운지법 해갖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일지 기준. 이번에 일지 기준은 요렇게. 자, 일지 기준은 해니까 해묘미. 지살이 되겠네. 지장화니까. 자, 그러면 연주부터 써볼게요. 해묘미의 축은 사유축이네. 사유축은 내 반대네. 반대의 마지막 글자니까 역제월. 이게 월살이구나. 자, 술은 해묘미는 봄이고, 술은 인호술 여름이네. 내 다음, 그쵸? 앞그룹이니까 망육천인데 마지막 글자 천이니까 인호술, 술, 망육천. 천살이네. 자, 자는 나는 해묘미의 봄이고, 자는 신자진이니까 겨울이네. 내 이전 계절이네. 이전에는 검연반이라고 했는데 중간 글자니까 연살이네.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하나 또 운으로도 한번 볼게. 이런 사주에 올해 계묘년이 들어왔다. 계묘년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계묘년은, 자, 계묘년에 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운이 들어왔으면 이 연지 기준으로는 이 묘라는 계묘년이라는 신살이 어떤 살로 들어왔습니까? 자,
연지기준은 사유축은 가을이잖아요. 사유축 금, 묘는 해묘미, 반대네. 반대니까 역재. 이 사주의 연지기준으로 계묘년은 12진살로 제살로 들어와 있고, 제살로 들어왔거나 국가적으로는 내가 어떤 제살적인 조상이 나한테 부여한 어떤 큰 환경은 제살적인 사건 사고가 예측이 되고, 일지 기준으로는 그쵸, 정해일주한테 일지 기준으로는 해묘미니까 내 기준, 내 몸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배우자는 해묘미, 내가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묘는 장성살이네. 그쵸, 해묘미니까. 그러면 연지 기준으로는 제살, 일지 기준으로는 장성살.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일간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정묘는 편인의 병지면서, 그쵸, 12운성으로는 병지면서 이건 이제 제살적인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제살. 자, 왜 제살이냐? 정화는 무슨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정화는 요 사유축 운동을 한다고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유축 운동을 하는데 이 묘라는 것은 그 반대잖아요. 해묘미, 역재월. 그래서 제살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조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지 기준하고 일간 기준하고는 같이 제살적인 기운이 동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사유축이고 정화도 사유축이니까 요 두 개는 12신살의 삼합그룹을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요 겨울, 요 이제 수를 보면 네 그룹, 신자진, 내가 원숭이 띠거나 쥐 띠거나 용 띠다, 연지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지장화, 신자진, 지장화다. 내 앞그룹, 내 상위 그룹이죠.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원숭이띠나 그쵸, 쥐띠나 용띠인데 내 자식이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면 나보다 상전입니다. 그쵸. 그 망육천, 해묘미는 내 앞에서 망 잘 보면 6천만원 준다. 망육천. 그쵸. 목생화, 금생수, 수생목이 되는 거, 수생목. 사유축은 내 뒤그룹 뭐라고 그랬어요? 겁년반, 겁살, 연살, 반한살이구나. 그럼 내 여름은, 겨울의 반대는 여름이니까 내 반대. 그럼 인호술은 역재월, 역마살, 제살, 월살이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장화, 망육천, 겁년반, 역재월 이것만 머릿속에 두고서 한번 회전을 해보면 금방금방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예제를 또 한번 내볼까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어. 자, 사, 유, 신. 이제 이게 제 사주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주가 있을 때 연지, 그 다음에 일지 기준으로. 자, 연지 기준으로, 요 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일단은 지장이니까 장성살이 되겠고요. 자, 하면 사유축을 띄워올려야죠. 사유축은 가을이니까, 신자지는 겨울이니까 그 이전이잖아요. 이전이면 겁년반에 이게 겁살이구나. 자, 유금은, 자, 자수에 다시 유금이니까 연살이구나. 사유, 연살. 그 다음에 신금은 내가 자수인데 같은 그룹에 있으니까 지살이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 사주인데, 저는 초년에 어떤 장성적인 학생 시절에 중심을 잘 잡고 반장도 많이 해봤고요. 회장,
해보고 해서 어떤 장성살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었고, 한참 이제 청년기 20대에서 30대에는 겁살의 기운, 겁살은 사실은 겁재라든가 어떤 폭력성, 급박하게 일어나는 어떤 이런 모습이고, 여기 이제 저는 또 월지가, 정유는 진사가 공망이거든요. 공망 맞은 월지라, 아무튼 겁살적인 군 생활을 아무튼 빡시게 했고, 자, 년살. 정유 일주 자체가 편제를 깔고 있고요. 년살이면서 이게 또 장생이거든요. 장생이고 한데 제 배우자나 제 모습이 어떤 이쁜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나 약간 도화적인 기운을 또 하늘이나 조상이 부여했구나. 시기적으로 또 노년에는 지살적으로 바쁘게 뭔가 시작하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일지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일지 기준으로. 그러면 사유축의 유니까 지장이니까 이제 장성살이 되고요. 자, 사화는 지살이 되겠죠. 자, 자수는 신자지는 금의 다음이니까 육해살. 자, 신금 같은 경우는 망신살. 이렇게 일치 기준으로는 이제 보게 되는데, 사주 원국에서는 일치 기준 해석보다는 연지 기준으로 원국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계묘년이 들어왔다. 계묘. 올해 2023년이 계묘년이잖아요. 묘라는 글자가 들어왔다고 하면 자를 연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묘는 뭐죠? 자, 자는 신자진, 묘는 해묘미, 그러니까 육해살. 연지 기준으로 주가 조상에서 거역할 수 없는 뭔가 힘든 어떤 시련을 주겠구나. 자매 형살이 또 동하겠구나. 그쵸? 그리고 일지 기준으로 보면 묘유충이 일어나면서 이 반대적인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살. 이건 연지 기준, 일지 기준. 제살적인 기운이고, 정화는 어떤 운동을 하죠? 사유축 운동을 하죠.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일간 기준으로도, 그쵸? 일간 기준으로도 제살적인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그런 심리나 십이운성적으로 그런 게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도출하는 연습을 이제 하시게 되면 다음 시간부터는 십이운성적인 어떤 그런 기운과 그 다음에 십이신사를 한꺼번에 도출하는 그거를 조금 연습을 해보고 각각의 십이신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요거를 한 이해를 해서 몇 번 돌려보면 이해가 잘 안 되면 돌려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한두 번 보게 되면 한 번 보고도 여러분들 나는 내 그룹은 지장화, 내 앞 그룹은 망을 잘 봐야 돼. 망육천. 뒤에 겁나는 애들, 여자애들, 겁년반. 반대쪽에 있는 반역, 저들은 제월이, 반역제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담아 놓으시고, 삼합인,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 인호술만 딱 장착을 해 놓으시면 12신살 빨리 도출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